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네,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바로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 이렇게 지시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신문이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모레까지인데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